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나폴레옹 이 양반이 이제 저기 그 명분을 얻고 하는 게 그런 이제 보통 그게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이게 넘쳐나던 시대야. 그래서 그 프랑스 그 왕조 국가에서는 그 강력한 법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못하게끔 강압적으로 이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더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법만 더 강화시키고 하는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때 왕정국가 그 왕실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실업자들이 막 넘쳐나는 거야.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막 돈 훔치고 빵 훔치는 애들이 막 이게 비일비재하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로 그냥 처방한 게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장발장을 끝까지 가는 그 비밀 경찰 있잖아. 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프랑스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당시에. 이게 전 왕정국가. 근데 나폴레옹부터는 이게 틀려요. 나폴레옹은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복지국가 약간 비슷하게 이게 가요. 먼저 군대를 양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국가가 실업자들을 갖다가 흡수를 해요. 그리고 봉급을 주죠. 군대로 해가지고 군의로 오는 봉급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봉급을 주니까 이 실업자들이 이제 저기 군인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 군인들 보통 군인 한 명한테 딸린 식구가 막 몇십 명인 경우가 많아요. 막 친척까지도 같이 먹여 살려고 군인 한 사람 월급을 해서 예전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율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굳이 빵을 훔칠 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복지 시스템 같은 거 비슷하게 이걸 해가지고 이거 경제를 돌려요. 이제 옛날 왕정국가에서는 무능을 했죠. 그걸 잘 못 봐가지고. 그 프랑스 왕정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냥 빵 없으면 케이크나 처먹었지 왜 지랄하던데야. 이제 그 말했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갖다가 뒤에서 한 게 이게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 와이프가 누구지? 또 까먹었네. 하여튼 그 양반이 적었는데 그 양반이 대부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나폴레옹 그 부인이 원래 창녀예요. 그냥 고급 창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템플로 뭐 그런 뭐 기생집에 보면 황진이 같은 그 기생급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농계나 뭐 황진이 같은 그 기생급으로 보시면 돼. 그게 좀 비유가 적당하다. 우리나라 문화권은 뭐 황진이나 농계, 기생이죠. 약간 그런 급으로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과 마리아 왕또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진짜 까먹었네. 검색을 하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검색도 못하네. 하여튼 나폴레옹 와이프 조세핀인가? 맞나요? 갑자기 가서 조세핀 이 양반이 그냥 황진이나 농객그 같은 그냥 고급 창녀 기생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둘이 있어요. 나폴레옹 아이가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그 두 아이 아버지가 굉장히 급이 높아. 프랑스에서 알려지지 않은데 조세핀 애가 두 명인데 애 두 명이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빨이 아프네. 또 그냥 아프네. 이것도 잘려가지고 허리 아프지? 살짝 그래 여기에. 녹화 되나요? 중간에 함수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세핀이 그 뒤쪽에 그 시민혁명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시민혁명군의 스파이, 좀 1급 스파이의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보면 조세핀과 나폴레옹의 그 사랑 편지 이야기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그게 사랑 편지가 아니라 그게 그 편지가 거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이게 뭐냐 이게 비밀 이게 정보 문서가 같이 딸려가요. 겉으로는 사랑 편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비밀 이제 암호화된 비밀 문서가 같이 이제 거기에 섞여가지고 비밀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아마 연애 편지 내용에도 거기에 그 작전 지령령이 거기에 다 이게 그게 암호화돼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아직 그 발견을 못한 것 같더라고. 조세핀과 그 나폴레옹의 그 죽은 편지가 그 첩보 문서예요. 이게. 거기에 첩보 이제 문서 같은 게 다 그 안에 섞여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야. 이제 숨겨져가지고. 왜 중간에 그러니까 거기 그 중앙군이나 이쪽에서 그걸 뺐으면 걔네들은 그냥 연애 편지구나 이게 헷갈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그걸 트릭을 해가지고 연애 편지 것처럼 트릭을 써가지고 이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나폴레옹하고 조세핀이 왔다 갔다 한 게 그 연애 편지가 아니라 연애 편지를 가장한 첩보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보면 조세핀과 헤어지면서 나폴레옹이 그 다음부터 몰락을 해요. 잘 보시면 왜 그럴까요? 첩보 정보를 안 보내줬어. 나폴레옹이 뭔 첩보를 알고 그냥 그 적들이 감탄을 해요. 쟤는 뭐 어떻게 저기 있는 줄 알고 저기를 갔을까 하고 다 조세핀이 거기다가 적의 첩보 정보를 거기다 해가지고 다 보내서 해줬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게 안 밝혀졌는지 아니면 그걸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조세핀이 1급 이게 어떻게 보면 본드거리였어 그 당시에. 시민군의 본드거리였어요 양반이. 그냥 이게 보내줬어. 근데 나중에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요. 그게 언제 몰락을 했냐? 조세핀하고 등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요. 역사에 보면 다 나오죠. 왜 그러냐? 조세핀이 예전에는 막 첩보 문서 같은 걸 막 보내줬어요, 정보를. 근데 조세핀이 안 보내줘, 이제 등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폴레옹이 그 비밀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어때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하락의 길을 걸어요. 왜 그러면 조세핀하고 왜 나폴레옹하고 왜 이게 등졌대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찾으려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당시에 조세핀이 광황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다 연결이 돼요. 답이. 조세핀이 그 당시에 첩보 활동을 하고 여러 전략적인 전술 전략적인 제안도 많아요. 지금의 우리가 쓰는 보병 군대 시스템이 나폴레옹 때 그 군대 시스템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 군대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조세핀이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안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원래 근데 저 프랑스 군대 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오진법적인 개념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보면 본대가 있고 4개의 중대가 있어요. 그 본대대가 있고 본 연대가 있으면 그 연대 휘하에 4개의 보병 대대가 있어요. 그 사단 있죠. 사단 본부가 있으면 그 사단 밑에 4개의 보병 연대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군 시스템이 이제 오진법이에요. 본대고 4개의 보병 연대, 대대, 소대까지도 그렇게 중대, 소대까지 그렇게 들어가죠. 이게 오진법이에요. 본대까지 합치면 오진법이에요. 이게 오진법인 군대 개념 시스템이에요. 원래 천신중에서 호랑이 종족이 쓰는 군 시스템 조직이에요. 이게
그때 이걸 갖다가 저기 조세핀이 그걸 고안을 하고 나폴레옹한테 제안을 하고 그대로 하니까 이제 군대가 그러니까 한눈에 일사천리하게 딱딱딱 움직이는 거야. 조직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전에는 어떤 그 전에는 약간 뒤죽박죽이었어요. 얘가 용병도 섞여 있고 좀 약간 뒤죽박죽 개념이었어요. 체계화가 잘 안 됐어요.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사단 위주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면서 용병하고 섞이면서 어떻게 내려오다가 체계화가 된 게 나폴레옹 때예요. 군대 시스템이. 그 오지법적인 현대에 지금 쓰고 있는 그게 조세핀이 그걸 고안해낸 거예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고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조세핀이. 근데 왜 나폴레옹 좀 조세핀한테 좀 반일도 잘하고 좀 글지 왜 그랬대.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조세핀이 정부를 안 줘요. 왜 등을 졌기 때문에 서로. 나폴레옹과 조세핀이. 그러니까 조세핀이 떠나요, 나중에. 나폴레옹은.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죠. 근데 그러면 왜 등을 졌냐?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유명한 나폴레옹 영웅 보면 저기 왕관을 자기가 써요. 교황이 원래 써줘야 하는데 뭐 자기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갖다가 나중에 황제 자리로 올라가요, 나폴레옹이. 본인이 황제 자리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전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민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폴레옹 왕조 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요게 저기 조세핀과 나폴레옹이 서로 등을 지은 이유예요. 조세핀은 시민군 어쩌면 이쪽에 입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 국가 사회가 열려야 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뒤에서 도와주고 이제 하니까 얘가 보니까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새로운 나폴레옹의 황제 국가, 왕정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야. 시민 국가가 아니라. 나폴레옹 스스로 황제라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조세피라고 이제 그 전부터 이미 하지만 이제 떨어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요. 왜? 이제 뒤에서 이제 배후에서 이제 정부도 안 주고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 공항하고도 연결돼요. 공항이 터지면서 새로운 이런 세상의 열기를 사람들은 열망을 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인 이제 의회제를 열려고 했는데, 저기 나폴레옹이 처음에 그걸 열 것처럼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어떤 변한 거죠. 내가 황제 되면 되겠다.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이제 왕정국가로 새로 이제 부활을 하려니까, 근데 시민혁명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빡치잖아. 예전에 우리하고 시민국가를 같이 만들기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얘가 지가 황제하겠다네? 지금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시민혁명군에서는 어떻게 빡치죠, 당연히. 그래,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죠, 나중에. 예. 그게서 나폴레옹이 그래서 몰락을 해요. 하여튼 좀 여기까지 저거 하고. 예.